이번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은 유례없이 많은 우편 투표로 개표가 지연이 되면서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난 와중에 미국의 역사를 돌아봐도 아주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대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묘한 대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때는 1828년 미국의 전쟁 영웅 앤드류 잭슨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쓴맛을 봤기 때문인데요. 1824년 대선 당시 정치계에선 오직 한 정당, 민주공화당 아래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분열의 조짐은 점차 보이고 있었는데요. 역대 부유한 배경을 가진 전인자들과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잭슨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민자들 아래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는데요. 변호사 생활을 지나 2차 미영전쟁에서 뉴올리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전쟁 영웅이 된 잭슨은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추방, 학살하면서 명성을 알리고 1824년 대선에 출마합니다. 1824년 말 선거 결과를 보면 잭슨이 이겼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단순 다수 결제로 절반 이상, 즉 50%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했는데요. 그러지 못할 경우 2차 투표가 실행되고 선거인단을 제일 많이 확보한 3명의 후보 중에 하원에서 각 주당 한 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선에서 최다 득표수를 낸 잭슨은 2차 선거에서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이때 1차 선거에서 4등을 한 헨리 클레이가 애덤스를 지지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원 의장이었던 헨리 클레이는 애덤스에게 필요한 득표를 가져다 줬고 애덤스는 그렇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애덤스는 대가로 클레이를 대통령이 되는 디딤돌 같았던 국무장관에 임명을 하고 이에 잭슨은 부패한 뒷거리질이라고 비난합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잭슨은 선거 실패 후 곧바로 다음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거의 원수지간이 돼버린 애덤스와 잭슨은 기어이 정당을 가르게 됩니다. 잭슨은 민주당을, 애덤스는 국민공화당을 창당하며 두 번째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대선 선거인단 선출이 직선제로 차차 바뀌고 신문이 전국에 활발하게 공급되자 캠페인은 일반 시민을 타겟팅한 네거티브전으로 치닫는데요. 대선 역사상 유례없는 심한 인신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잭슨에겐 특히 전범, 간통자, 미국의 차르, 식인종 등 수도 없는 공격을 담은 팸플릿이 전국에 뿌려집니다. 잭슨의 적들은 잭슨을 잭S라고 꼬집는데요. 당나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이후 잭슨이 쿨하게 성실한 동물이라고 받아치면서 당나귀는 이후 민주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됩니다. 하지만 1828년 대선 자체는 잭슨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후 잭슨은 잭슨 민주주의 시대를 열 정도로 투표권을 확대하고 서부 팽창의 기반을 닦지만 인디언들의 무자비한 학살과 대법원과의 갈등 등 독선적이고 무모한 성향과 정책을 벌인 잭슨은 역사에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영웅 그랜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고 1876년 새로운 대선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패배했던 남부는 아직 재건시대 아래 북부의 군대가 곳곳 주둔하고 있었고 이건 남부의 개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랜트 대통령의 임기는 부정부패와 스캔들로 얼룩졌고 남부엔 리디머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다시 남부의 삶의 방식과 백인 우월주의를 살리려 했습니다. 1876년 11월에 투표 결과가 나오고 민주당의 틸덴이 당선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틸덴은 과반수인 185표에 한 표가 모자란 184표에 머물렀고 4개의 주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리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화당의 헤이스가 패배를 인정하기 직전 한 공화당원이 헤이스가 3개의 주와 오리곤의 부정 논란인 선거인단 1명을 가져오면 총 20명의 선거인단, 즉 185표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계산을 했는데요.
서로 양보할 마음이 1도 없던 후보들은 최악의 상황엔 무력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해 1월,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례없는 15명의 위원회를 만들어 투표로 결정하게 합니다. 7명의 공화당원, 7명의 민주당원, 1명의 무소속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던 위원회는 무소속이었던 대법원장이 상원의원으로 임명이 돼서 위원회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다른 공화당 소속 대법원장으로 대체하여 공화당은 8대7로 과반수를 얻기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헤이스는 물밑에 협상을 하는데요. 헤이스가 대통령이 되는 대신 남부에 주둔한 북군을 철수시키는 데에 동의를 하면서 남부는 이후 굳건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남북전쟁 후 남부를 개혁하려는 재건시대는 흐지부지 막을 내렸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남부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아이젠하워의 임기가 끝나고 대선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공화당은 전 임기 부통령이었던 정치계 베테랑 닉슨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상원의원, 처음으로 1900년대에 태어나고 카톨릭이었던 젊은 후보 존 F 케네디를 내세웁니다. 평화, 경험, 번영을 내세운 닉슨과 위대함의 시간, 즉 젊음과 변화를 강조한 케네디는 캠페인 내내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초기엔 닉슨이 앞서는 형세였습니다. 하지만 곧 변곡점이 오는데요. 대선 토론회가 처음으로 TV에 방영이 됩니다. 1960년이 되면서 미국 가정의 86%가 TV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Good evening. The television and radio st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ffiliated stations are proud to provide facilities for a discussion. 닉슨은 최근까지 병실에 입원해 있어서 피곤해 보였고 메이크업을 받길 거부했으며 옅은 색의 정장이 회색 뒷배경에 섞이는 모습을 보인 반면 케네디는 세련되고 배경에 튀는 옷을 입었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7천만 명이 볼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첫 번째 토론은 라디오와 TV로 동시 중계되었는데요. 라디오로 들은 청취자들은 닉슨의 우위를 점친 반면 TV로 본 시청자들은 케네디의 우위를 점쳤다고 알려집니다. 닉슨에 비하면 거의 무명이었던 케네디는 대선 토론으로 인해 자신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각인시킨 건데요. 이후 대선 토론은 대선 캠페인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후보의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릅니다.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박빙이었던 대선 중 하나인 1960년 선거에서 케네디는 303대 219의 선거인단 투표로 이기지만 총 득표수를 보면 0.2% 안팎으로 치열했던 선거였습니다. 이후 임기 중에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자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클린턴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후보로 부통령 엘 고어가 지명이 되고 공화당에선 조지 H.W.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가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초기에는 부시의 우세로 점쳐졌지만 11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론조사는 거의 비등비등해집니다. 대선 당일 당연히 박빙으로 흘러갔고 결과는 좀처럼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시는 246명, 고어는 249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플로리다주에 25명만 확보하면 둘 다 당선 확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 출구 조사를 보고 일찌감치 플로리다를 고어의 우세로 예측한 방송사들은 실제 개표 결과가 들어오면서 경합지역으로 번복합니다. 새벽 2시 반 정도 부시의 리드가 벌어지면서 방송사들은 플로리다를 부시의 우세로 예측하고 부시의 당선을 선언합니다. 고어도 이때 결과에 승복한다고 전화를 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우세 지역의 개표가 계속되면서 부시의 리드는 2,000표 안팎으로 줄고 고어는 다시 전화를 해서 승복을 철회합니다. 득표율은 0.01% 안팎으로 좁혀집니다. 결국 재검표를 하게 되지만 큰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요.
플로리다의 몇몇 군데는 홀 펀칭 기계로 원하는 후보의 칸 옆에 구멍을 뚫는 식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펀칭이 제대로 안 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되거나 기계가 인식을 못할 만큼 펀칭이 된 투표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플로리다 주 법원은 이런 불량 투표권이 많은 곳에는 전자개표가 아닌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 수개표의 정당성에 대해 부시 측은 바로 소송을 거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는 각 군마다 다른 수개표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어긋나는 절차라고 판결했을 뿐더러 12월 12일 기한 안에 수개표를 못할 것을 반영해 아예 재검표를 중단시킵니다. 5대4의 판결로 대법원장들의 정치 성향으로 판결났다는 소리가 많았지만 판결 다음날 12월 13일 고원은 국민으로서의 단결과 민주주의를 위해 패배를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끝내 결과에 승복합니다. 선거 이후 한 달 후가 되고 나서야 대통령이 명확하게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역사의 기묘한 선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